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했었던 코스피 지수,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에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850선 위로 올라와서 1855포인트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장 초반에는 490선에서 움직이다가 조금 내려와서 488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승시 모두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에 눈여겨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4부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4부 출발합니다.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수요일 진행됐었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4부의 첫 번째 순서죠.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5월달부터 차트를 보시면 지난 5월달부터 기관이 거의 매일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녹십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인데요. 중장기 성적 동력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백신과 혈액제제,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 등 경쟁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해외 모멘텀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유럽향 혈액제제 수출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미국과는 이미 IVIG, SN, 그린진 F 등 혈액제제 공급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신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맘때쯤 나올 게 뭐죠? 인플루엔자, 독감 관련된 얘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독감과 인플루엔자 감염 유행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본다고 그러면 일단 3분기에 접어들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서 녹십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일단 박스권 18만 원인데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라든가 실적 모멘텀 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파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 터치패드 제조업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급락이 계속 나왔다가 9월 달에 바닥 잡고 10월 달 들어서는 기관들의 집중 매수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쪽에서 부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 성장이 좋고요. 또 2분기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은 더 좋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매수를 하실 때 어제 동시호가 부근에서 주가를 많이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승이 자체가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출발 때는 좀 충분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플러스 출발 때도 약간 눌릴 때를 기다리셔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 플러스 출발 시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26,500원 잡는데 약간의 유도리는 발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면은 조금 가격을 조정해서 접근하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28,500원만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3만원권 이상도 가능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유도리 있게 대응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복합 프로필렌, 지금 프로필렌 같은 경우 생산을 하면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껑충 뛰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용 부품뿐만 아니고 이제 IT 소재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 매출 증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은 한 5배 수준인데 실적도 좋아지는 추세에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 현재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PER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4,200원에 대해서 바닥 테스트를 3번이나 거쳤습니다. 3번을 거쳤기 때문에 이 구간 확실하게 좀 바닥 구간이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닥 구간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주가는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고 있죠. 얘기는 뭐냐면은 저항대 물량을 다 흡수하면서
하면서 주가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고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세는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이겠죠. 윗꼬리가 단 장대 음봉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대 음봉 윗꼬리가 달려 있다라고 겁을 먹기보다는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매수 세력이 얼마나 좀 강한지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뭐 기계 그리고 건설 업체에 들어가는 어떤 후판을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그 가공 분야에서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업 내용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단기 종목이긴 하지만 이후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뭐 기술적인 부분 바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선을 그어드렸지만 3,800원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장으로 작용했던 21선을 이렇게 원을 치진 데가 동그라미 쳐진 데가 이렇게 21선 장을 받았던 구간인데 이 부분을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변동성과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VCR을 통해서 만나봤던 관심 종목 그리고 전화 연결로 만나봤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대응 전략을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제약주 들고 오셨습니다. 녹십자 추천하셨는데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의 매출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기관 매수 견주합니다. 목표가는 21만 원이고요. 센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IT 부품주인 멜파스 들고 오셨습니다. 이 터치패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쪽에서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한 9% 오르면서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목표가는 28,500원이었고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은 현대 EP 자동차 부품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요새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현대 EP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300원이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T플렉스 들고 오셨는데요. 장중에 매수 기회 있었고요. 목표가도 도달한 종목입니다. 오늘 목표가가 4,600원이었는데 장중에는 4,65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대리의 종목들까지 만나보겠습니다. IT주 두 종목과 통신주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하이닉스 3분기 중후반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제시하셨고요.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역시 설정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이 통신주입니다. LGU+인데요. LTE 기대에 따라 랠리가 이어지는 LGU+, 목표가는 8,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의 감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확인해보죠.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하이마트, 멜파스가 담겨있는데요. 삼성 SDI와 하이마트는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 종목이고 어제장에서 멜파스를 매수하셨는데요. 목표가가 28,500원입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네오위즈, RNL바이오는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골프존과 한라건설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 종목이고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강원랜드를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매수가가 26,900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용 전문가입니다. 새롭게 두 종목을 편입하시면서 현금 비중이 100%였는데 새롭게 두 종목은 로엔과 기업은행입니다. 이 종목들 관심 있는 분들은 각각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메모해 두시고요.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하이닉스, 모두투어, 기아차를 꾸준하게 보유 중이시죠. 이 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대로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시젠과 제니, 게임빌은 그대로 유지되는 종목입니다. 전략 또한 그대로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삼형화학입니다. 매수가가 5,740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가 5,200원이네요.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역시 두 종목이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현금이 100%였는데 그 현금을 채운 종목들은 OCI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OCI는 목표가가 25만 원으로 보시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8천 원으로 두고 접근하시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 종목들 참고하시되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정리해드리진 못합니다. 대신에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이 관심 종목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회 관심 종목이었던 멜파스가 장중에 9% 정도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상승폭이 조금 줄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중에 아쉽게도 매수가 부근까지는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9% 정도 오르면서 목표가는 무난하게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멜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또 네. 진행도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시장이 한번 더 올라주면서 주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멜파스가 보여주는 차트의 모습은 그 121선 저항 라인쯤에서 저항에 부딪혀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에 도달한 만큼 지금 다시 매수를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차후에 저점에서 재차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속 상승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아무리 강해도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를 대응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제 예상으로는 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서 추가 수익을 노려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IT 부품주 가운데 멜파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IT주 흐름이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IT 부품주 가운데 멜파스 말고도 어떠한 종목 관심을 두시는지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네. 역시 같은 계열 쪽의 터치스크린 쪽인 디텍 시스템이라든지 예. 그런 쪽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근에 매수가 몰리는 쪽도 주로 보면은 이제 터치스크린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쪽에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은 멜파스를 다시 노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디지텍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정리, 내일장 전망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장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한 1%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출발 같은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시장 상황의 수급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물이 조금 그 5일선을 이탈하면서 코스피 지수와 그 코스피 200 지수가 5일선을 좀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조금 수급 쪽으로 볼 때 상당히 조금 그 놀라운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선물이 장 막판에서 급등을 하면서 그 60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울러 코스피 대형주로 이루어진 코스피 200 지수도 60일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수급적인 변화가 좀 많이 생겼었는데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그 매도 장중에 쌓여있던 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청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에서 콘테코 상대로 이렇게 빠르게 개선이 됐던 부분들이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정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물에 대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좀 완화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장 막판에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이 물량을 투신들이 좀 받아주면서 장 막판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연유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물과 코스피 지수가 60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도 내일 시장에서 60일선을 좀 안착을 하면서 1900포인트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장막판에 수급이 그 상당히 호전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실적 영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실적 때문에 조금 장 초반에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애플의 실적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모건 스탠리의 실적도 현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IT 업종들의 실적이 좋지 않지만 금융주들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IT주에 대한 실적 악재를 금융주 실적 개선으로 좀 그 개선으로 조금 호재로 뒤집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후반쯤에 그 미국 쪽에서 좀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 버냉키 의장이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전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요인이 어떤 시장의 호재로 뭐 작용을 한 것이 아닌지는 오늘 저희 시장이 열려봐야 좀 알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23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이전까지 어떤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확충을 하든 아니면 민간 그 채권자재 부담을 확대를 할지 이런 방안들이 어쨌든 나올 것이란 그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유럽 쪽 요인들 그리고 미국의 실적 요인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어쨌든 시장은 좀 안 좋겠지만은 어쨌든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아니라 금융주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유럽에 대한 얘기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좀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내일 아침에서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정리해봤고 내일 장 이야기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동화약품에 이어서 오늘 티플렉스마저도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간략하게 네. 티플렉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동화약품과 좀 틀리게 그 오늘 쪽에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네. 오늘 쪽에서 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목표가 4,600원까지 그 매수가하고 그리고 목표가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한 6%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내일 쪽에서 4,600원 정도 가격을 준다면은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신규 종목에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단기 종목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전문가들 관심 종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오늘 수요일은 제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날이죠. 보라미의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총 3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오위즈게임즈, SK컴즈 그리고 기아차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3종목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오위즈게임즈 수익률이 19%, SK컴즈가 23.8%, 24% 정도 거두고 있고요. 기아차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인데 현재는 12%로 3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만나볼까요? 먼저 네오위즈게임즈부터 살펴봅니다. 매수가를 6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목표가를 8만 2천 원으로 두는 종목인데요. 현재는 수익률이 한 19% 정도, 오늘 종가가 7만 1,400원 정도였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 국내에서도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의 크로스파이어 인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슬러거나 피파 온라인 등도 계절적인 성수기 영향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요즘에는 이 총싸움 게임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오위즈게임즈가 여기에서도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회사인 게임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실적 성장세 기대해보면서 네오위즈게임즈 82,000원 목표가까지 홀딩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바로 SK컴즈, 가장 많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6,800원, 목표가를 21,300원으로 두고 있고요. 수익률은 23% 거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잠시 전에 멜파스로 전화 연결했었던 최병권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컴즈가 장중에 오늘도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SK컴즈, 이커머스 그리고 검색 광고 분야에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분할 이후에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면서 역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것이다 기대해 보면서 홀딩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더 남았어요.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매수가가 66,000원입니다. 목표가를 8만원으로 두고 접근하는 종목인데 오늘 종가가 74,000원 정도 거의 도달을 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12% 정도 거두는 종목인데요. 기아차 올해 3분기 탄탄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한미 FTA 수혜에 따라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와 함께 기아차 마찬가지로 차분하면서도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내년에는 이 미국 시장에서 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중국에서도 이 K2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호평에 힘입어서 기아차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것이다. 기대를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는 종목인 만큼 조급하지 않게 길게 차분하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시리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3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10%, SK컴즈가 20%, 그리고 기아차가 20%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50%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금을 어떠한 종목으로 채울 것인지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와그라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조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람이의 포트폴리오 확인했습니다. 자, 게시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자, 오늘 새로운 분이 놀러 오셨습니다. 필명 만취라는 분이 놀러 오셨고요. 필명 보존가오님께서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어제의 우려는 오늘로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상승할 일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보시면서 다행이다 하셨나 봅니다. 필명 그란스님께서는 조금 장미용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늘려듭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실행해서 꼭 성공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한번 게시판 들어가서 이야기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벤트 함께하고 있죠. 10월 이야기 이벤트. 오늘은 필명 홍서방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는 10월을 시작으로 작년에 아내랑 약속했었던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설악산과 북한산 등을 여행하면서 추억을 쌓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3군데 정도는 더 다녀오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10월 안에 3군데를 더 방문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홍서방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상품은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고요. 코스피 마감지수 맞히기 이벤트, 오늘 코스피가 1855.92포인트.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필명 추색 이슬님께서 선물 드립니다. 부자들을 말하지 않을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리죠.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이고요. 홍의진 팀장님의 고액과에 받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